접촉입니다. 접촉. 그리고 알아차림에 대한 공부를 계속 했었죠. 네. 우리가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게스탈트를 형성하기 위한 행위라고 본다면 알아차림은, 접촉은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게스탈트를 형성했다면 그 형성한 게스탈트를 완결하는 행위, 완결하는 행위. 그럼 우리가 접촉이라는 그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알아차림이 전제되어 있다. 알아차림이 있은 후에 우리는 접촉을 할 수 있다. 그럼 접촉 안에는 알아차림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굳이 알아차림 없이도 접촉하는 경우가 있거든. 어떤 게 있을까? 내가 지금 음식을 먹는데 음식의 맛을 전혀 모르고 먹는다면, 음식을 지금 접촉하고 있지만 내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그건 요식적인 행위나 기계적인 어떤 그러한 행위, 또는 여기에는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음식 맛을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 사람을 만나는 데서도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고 접촉을 한다면 그 사람과 온전한 만남, 의사소통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라포를 형성하고 그 사람과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과연 나는 이 사람과의 만남에서 어떤 알아차림이 전제되어 있는가? 만약에 알아차림이 전제되지 않는 만남이었다면 그건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만남, 어떤 기계적인 만남, 그것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었던, 사람과의 관계였던, 또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이 알아차림이 빠지게 되면 그 운동을 하는데 그냥 몸만 반응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건 결혼 후에 성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행위에 있어서도 그런 알아차림이 빠져버린다면 그건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자, 우리는 알아차림만 있고, 만약에 거꾸로 알아차림만 있고 접촉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알아차림이 없는 접촉을 이야기했는데 접촉이 없는 알아차림으로 끝난다면 그건 또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알아차렸는데 접촉할 수 없었다면 그건 해결되지 않았겠죠. 알아차렸다는 것은 뭐가 떠올랐다는 건가요? 게스탈트를 형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게스탈트를 형성한 것은 그것이 접촉을 통해서 게스탈트가 완결되어야 되는데 알아차림만 있고 접촉이 없었다면 그건 무엇으로 남나요? 미해결 과제로 남습니다. 미해결 과제는 내 안에 억압되게 되겠죠. 이 억압된 것은 항상 다시 뭐 하려고 합니까?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걸 억압된 감정의 충동,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심리적 장애를 만든다. 알아차림만 있고 접촉이 없다면 그건 미해결 과제가 되고, 미해결된 과제는 내 심리적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또는 환경과의 무엇을 방해할까요? 알아차림 자체에서 접촉이 없다면 적응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알아차림만 있고 접촉을 못했다는 것은 사람들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적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도 좀 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면 좋겠는데 라는 알아차림은 있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변화하는 환경에 내가 뭔가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 이루어져 하는 걸 성취해야 되는데, 그러나 알아차림은 있었는데 그러한 접촉이 없게 된다면 나는 환경에 뭐 할 수 없어? 적응할 수 없다.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고자나 패배자가 될 수 있다. 자, 접촉에 대해서 좀 더 개념을 정의한다면 접촉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 알아차림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접촉이 알아차림이 없다면
없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찾을 수 없다?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그것이 음식이었던 사람이었던 어떤 뭐 행동이었던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는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무엇을? 게스탈트를 형성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게스탈트를 형성한 이후에 알아차렸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원하는 상태, 내가 흥미로운 상태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설정돼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알아차림이 없고 게스탈트가 형성 안 됐다면 이 목표의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행동은 목표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행동은 우리를 뭐하게끔 만들어주는 건가요? 접촉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보세요. 알아차림이 우리의 게스탈트를 형성하고 나면 그 게스탈트 형성된 거에 의해서 어떤 흥미로운 목표가 만들어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행동한다. 그럼 행동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접촉하게 만든다. 접촉. 그럼 접촉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게스탈트를 완결시켰다는 것은 우리의 욕구가 해소됐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 목표 자체가 완성됐으니까 이제 게스탈트가 어떻게 되버립니까? 사라진다. 요 단계예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됩니까? 알아차림과 접촉 이것은 서로 순환되는 관계죠. 우리의 삶 전체가 뭐냐면 알아차림과 접촉이 계속 순환되는 관계다라고 이해하면 접촉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접촉을 할 때, 자, 여러분 운동을 할 때 한번 보세요. 운동을 할 때 우리 뇌에는 감각 뉴런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나요? 운동 뉴런이 있죠. 감각 뉴런은 뭐냐면 말초신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자극들을 받아서 뇌에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판단해서 어디에서 우리 신체 활동을 또 일으키게 만드나요? 운동 뉴런에서 신호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운동 뉴런의 신호를 받아서 신체 활동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운동 신경이랍니다. 들어오는 거는 감각 신경, 나가는 건 뭐? 운동 신경. 운동할 때 일어나는 건 이 두 가지 신경인 것 이제는. 그렇다면 이 접촉은 뭐냐면 감각기관이 외부에 들어오는 자극과 이러한 환경적 자극들을 포착하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포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은 뭔가요? 운동 감각기관이 작용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일으키게 만드니까 우리는 이 알아차림과 접촉에는 두 가지 기관이 작동을 한다. 하나는 감각기관과 운동기관 이 두 가지가 작동된다. 그럼 접촉의 단계를 보면 크게 하나, 둘, 셋, 네 가지입니다. 전 접촉 단계, 최종 접촉 단계, 후 접촉 단계. 요 네 가지로 나눠져요. 네 가지로. 그럼 이제 이걸 쉽게 사례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람들과의 관계든 환경과의 관계든 내 자신과의 관계든 우리는 이 접촉이 총 4 가지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어떤 남자가 사막에서 걷고 있습니다. 사막은 햇빛이 아주 따갑게 오고 있죠. 뭐가 느껴질까요? 갈증이 심하게 느껴지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걷고 있는데 이 남자에게 아주 흥미로운 목표물이 하나 탁 나타납니다. 뭘까요? 사막의 오아시스죠. 자, 그 이전에는 그냥 갈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남자에게 갑자기 뭐가 보였다? 오아시스가 보였다면 이 남자에게 무엇이 전경이 될까요? 오아시스가 전경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남자는 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쪽이 전경이었죠. 모래가 전경이었죠. 근데 그런 모래가 사라지면서 눈앞에 뭐가 환하게 보이는 오아시스가 이 남자에게는
새로운 뭐가 됐다? 전경이 됐다.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고 이제 오아시스만 바라보고 있는 요 단계.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오아시스가 하나의 전경이 됐다는 요 단계를 우리는 전 접촉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아가씨를 봤다, 멋있는 남자를 봤다. 내가 이렇게 가다가 우와 하고 봤다면 뭘까요? 아직 만나지는 않았잖아요. 내가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접촉하기 앞에 단계에 알아차림에서 하나의 전경을 만들 수 있다면 이걸 무슨 단계? 전접촉 단계입니다. 여러분 코칭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대인관계에서 전부 다 이 전접촉 단계는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이 남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접촉 단계가 있습니다. 접촉 단계. 접촉 단계가 뭘까요? 이제 오아시스가 탁 전경으로 떠올랐던 게 오아시스가 다시 어디로 내려가야 되나요? 배경으로 내려가면서 이 남자는 그 오아시스를 향해서 뭐 해야 되나요 이제? 걸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물을 얻기 위한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는 접촉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접촉 단계.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미 뭐 걸어가고 있는 단계. 그 사람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손잡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단계를 접촉 단계라고 합니다. 이때는 뭐 전경이 배경으로 물러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행동 가능성이 이제 전경으로 떠오른 거예요. 행동 가능성. 걸어가는 행위 말이에요. 자, 이제 최종 접촉 단계입니다. 이제 이 남자는 뭐 할까요, 이제? 거기 가서. 물을. 이때는 이제 중요하지 않는 어떤 자극이나 신호 이런 거는 다 무시해버립니다. 오로지 뭐냐면 이 물을 마시기 위한 최종 접촉하기 위한 그 수단을 찾는 거죠. 아까는 접촉 단계에서는 걸어왔던 거고 여기서는 이제 뭘 찾나요? 물을 찾는데 그걸 뚜레박을 찾든지 바가지를 찾든지 이걸 이제 이 수단이 전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점에 갔다면 음식점도 꼭 같은 요 단계로 밟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카드로 내가 결제를 할 건지 내가 현금으로 결제할 건지를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을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생각하는 단계가 된 말입니다. 판단하고 행동하는 단계가 된 말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최종 접촉 단계에서는 이제 무엇만 목표물이 될까요? 물만 목표물이 되는 단계가 됩니다. 물만.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조금 더 단순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남자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전 접촉 단계죠. 네. 전경이 떠올랐어요. 오아시스가. 접촉 단계에서는 이제 뭐합니까? 그쪽으로 걸어갑니다. 이때는 이제 오아시스가 아닌 걸어가는 행위. 그 다음에 가서 두레박으로 먹을 건지 바가지로 먹을 건지 요거까지가 접촉 단계라고 본다면 이제 최종 접촉 단계는 내가 뚜레박을 가지고 바가지를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물을 마시는 행위가 되어야 되니까 오로지 물만이 떠오르는 거예요. 접촉 단계에서는 뚜레박이나 어떤 바가지가 떠올랐지만은 최종 접촉 단계에서는 뭐 물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물만.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럼 물만 전경이 있도록 나머지 모든 것은 어떻게 됐나요? 배경으로 다 물러난 거예요. 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모든 상담과 코칭, 대인관계에서 요 단계를 착하게 이해해야만이 지금 어느 단계에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3단계까지 갔다면 4단계가 뭐였나요? 후접촉 단계죠. 후접촉 단계는 뭘까요? 이제 물을 마셨다 이 말입니다. 마시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물을 마시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을 마셨다 갈증이 난 이후에 물만 떠올랐던 전경이 이제 쉽게 하면 개수할 때가 어떻게 됐나요? 완결된 상태죠.
그러면 전경과 배경으로 떠올랐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라져버려요. 왜? 실제로 갈증이 해소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오아시스고 바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져버렸다. 가라앉았다. 그럼 이해가 됐나요? 네. 네. 이건 뭐냐면 물이 어디로 들어갔나요? 내 몸속으로 흡수되면서 갈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전경과 배경이 전부 다 사라진다. 그래서 게슈탈트가 완결된 단계를 우리는 후접촉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전접촉 단계에서 더 이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건 뭐가 되나요? 갈증이 해결되나요? 여기서 멈춰도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멈춰도 여기에서 이제 멈췄다면 후접촉 단계를 넘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접촉 단계에서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이 안 된다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뭐로 남느냐? 미해결 과제로 남는다. 그 미해결 과제는 심리 장애를 일으키나 다른 사람들과 환경과의 적응에 어떤 걸림돌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